우리 네 번째 시간 할까요? 네 번째 시간 448쪽. 448쪽. 불가산 명사 되세요. 불가산 명사. 쓸 수 없을 때는요. 그냥 정확한 단위가 없다? 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단위가 없다. 그런데 정확한 단위를 부여한다면 세는 걸로 바뀔 수도 있다. 우리 앞에 문제들 풀면서 아니 이건 또 왜 이래 막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씩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쇠도 셀 수 있고 설탕도 셀 수 있고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하는 쇠라는 거는 자연계에 쇠라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세겠어요? 쇠를 세는 게 아니라 쇠를 가지고 단위를 사용해서 세는 거겠죠. 그래서 불가산 명사라고 생각하세요. 재료나 물질을 뜻할 때는 불가산 명사다 이러고, 설탕은 뭐 결정의 수를 셀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상한 짓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루로 됐을 때는 세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물을 어떤 부피를 재는 단위로 세는 거지 물 자체를 세는 건 아니고, 끝에 붙어있는 모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하나 세고 있는 거는 약간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지 않는다라고 보세요. 두 번째 추상적인 명사는 관념,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셀 수 있는 걸로 바꿨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세 번째는 뷰티 같은 거, 뷰티 이렇게 나와요. 뷰티가 나오면 뭘까요? 셀 수 있는 아름다움? 예쁜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으면 혹시 뜻이 살짝 바뀐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셀 수 없는 것일 때는 쓸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둘 못 세요. 그리고 복수 형태 당연히 안 되죠. 그 정도는 기본인 거고, 가운데 네모칸을 부정량 형용사에서 셀 수 없는 아이랑 쓰는 거,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little부터 시작. little, not a little, much, a deal of, amount of. 요런 아이들은 셀 수 없는 거랑 쓴다. 뭐 이 정도야, 그죠? 되셨고, 밑에 3번 단위를 부여해서 세고 싶을 때는 조수사라는 말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막 종이 한 장 이럴 때 뭐라고 해요? piece of paper 하잖아요. 두 장은 어떻게 해요? two pieces of paper. paper는 불가산 명사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세는 건 가능하다인 거예요. 밑에 보시면 bar가 되는데, bar는 막대기 형태로 된 건 다 돼요. 길쭉한 거, 비누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툰 아니고 칼톤이죠. 이거는 꽉, 종이꽉, 종이상자. 칼툰이에요, 칼툰. 예를 들면 우유곽 같은 거 할 때 칼툰. glass는 종이래요. 유리컵이죠, 유리컵. 조금 아까 종이컵에 커피를 마셨거든요. 커피 머신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glass는 유리잔을 뜻하는 거고, 컵, 그 다음에 loaf는 덩어리, slice는 피스보다는 조금 두꺼운 조각. 그러니까 우리 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햄이나 치즈 얇게 쓴 거 slice. suit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flash는 이제 불꽃 같은 게 번쩍거릴 때 flash라고 하고요. school은 학교가 아니라 집단. 물고기 떼도 되고요. 사람 무슨 학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단어를 보시면 그 단어의 뜻보다는 그냥 뒤에 셀 수 없는 거를 세려고 넣었구나, 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정수량 형용사 있는데, 사실 여기에 네모칸이 있어야 되는데 칸이 부족하다고 편집을 더 이상 안 해주셨어요. 페이지 넘어간다고. 근데 부정수량 형용사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셀 수 있는 거 알아요. 셀 수 없는 거 알아. 근데 여기는 뭐다? 셀 수 있을 때도 쓰고 셀 수 없을 때도 쓰니까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some, any, no라는 거는 셀 수 있어도 쓰고 셀 수 없어도 쓴다. 아시겠어요? 자, some은 몇 개잖아요. 몇 개. 몇 개인데 이걸 어떻게 셀 수 없는 거에 쓰죠? 몇 개라는 뜻도 있지만 어느 정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라고 바꿔드렸는데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any라는 거는 아무거나 뜻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괜찮아 이런 의미고요. 빵개는 있든 없든 0개, 셀 수 있어도 쓰고 셀 수 없어도 된다. some, any, no는 아무 때나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all 하고 most 당연히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all 뒤에 불가산 쓴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plenty of, a lot of, a lot of 전부 다 가산 불가산 다 써요. 그런데 a lot까지만 쓰면 a lot은 대명사로는 쓸 수 있겠지만 a lot 명사라고 쓰지는 않아요.
enough는 충분한은 셀 수 있어도 없어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re는 many의 비교급이기도 하지만 much의 비교급도 되니까 역시나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449쪽 가겠습니다. 자, 집합명사라고 되는데 여기서는 집합명사라는 이름보다는 그러니까 집합명사가 크게 세 개로 나뉠 거예요. 그 세 개에서 수일치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고 첫 번째 얘네들은 family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세요. family. 얘는요,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혹시나 뒤에 members를 붙이는 건 아니까 members, 구성원들 그거를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로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family를 가지고 있어요? families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가슴 아픈 집안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family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누구지? 러시아 대통령 그 기사를 봤어요. 푸틴 맞죠? 푸틴 패밀리즈 부인이 있는데 다른 아내 맞죠?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2년째 자취를 감추고 있대요. 그렇대요. 패밀리즈라고 했을 때는 가족 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을 때요. 패밀리즈.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는 거 아니면 패밀리즈라는 표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건 돼요. 아파트예요. 여러 명이 살아요. 거기는 패밀리즈가 많이 있겠죠. 그건 괜찮아. 아시겠어요? 그러면 I have a family, I have a families예요. 남자분들은 families 원한다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I have a family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인 건데 그 집단이 여러 개라면 families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my family 있죠. 내 가족은 집단 하나니까 my family 했는데 내용상 my family members 구성원이라고 말할 때 굳이 members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 달리기 다 잘해 했을 때 my family members are good runners라고 하겠죠. My family members are good runners. 근데 거기서 members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my family까지만 쓰는 거죠. my family 해놓고 동사를 뭐로 쓴다? are 복수동사 쓰는 거예요. 그거 완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family 이런 아이들은 뒤에 뭘 생각하자? members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팀이 나왔어요. 팀. 자, 팀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단수 취급하겠죠. 우리 팀은이죠. 우리는 뭐 my team, our team이지만 this team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this team. this는 단수 쓰는 거잖아. this team에는 놓고 늦게까지 일해 라고 했어요. 우리 팀 늦게까지 일해. 그럼 this team에는 왜 늦게까지 일해 어떻게 말하죠, 영어로? work late예요. 쉬워요. work late. 그런데 자, 팀은 하나잖아요. this team works late일까요? this team works late? 아니에요. 왜냐면 this team members work late. this team members work late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members가 숨어 있으면 단수 형태라도 동사 어떻게 쓴다? 복수동사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하나 더. 가족 몇 명이야? 영어로 하죠. 가족 몇 명이야? 영어로요. 가족 몇 명이야? How many families? 이러면 안 되죠. How many families는 너 결혼 몇 번 했어? 이러시는 거니까, 그죠? 그럼 how many family members의 의미를 쓰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how large 라는 표현을 써요. How large is your family라고 해요. How large is your family. 왜 large라는 말을 썼을까요? large가 많은이에요? 큰이죠, 큰. 집단을 말해서 집단이 얼마나 큰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성원 몇 명이니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가족 몇 명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 집단이 얼마나 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뭐라 그래요? large family라고 그래요. 구성원이 많을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how large is your family가 가족 몇 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네모칸 볼게요. 네모칸에서 진하게 된 게 좀 자주 나오는 건데요. family는 기본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밑에 committee, 위원회. 그 밑에 team. 그 다음에 jury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단체거든요. 그 다음에 staff, 직원. 스태프 뒤에 s를 붙인 staffs라는 표현은 표준 영어에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udience도 집단이에요. 집단. 만약에 audience를 복수로 썼다면 청중 집단이 요 집단, 요 집단, 요 집단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면 class, crowd, attendance, faculty는 전임 교수들을 뜻해요. crew, 우리 cabin crew 많이 들어봤죠? cabin은 오두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실 이런 뜻이 있어요. 선실, 기내. 그래서 cabin crew가 승무원이라는 뜻이고요. enemy 같은 거.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family하고 팀이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단수 복수 판단하자. 예문 가겠습니다. 예문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My family is very large. 집단을 표현하는 거니까 large를 씁니다. My family is man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is에서 How large is your family라고 쓴 거는 집단이 얼마나 크니라는 뜻인 거고 그 밑에 똑같아요를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ow many family members are there in your family? 이런 거 회화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3번 읽어볼게요. 시작. My family are all well. 네, 우리 이 형식 공부할 때 well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well이 형용사로 사용되면은 건강한 이런 뜻이에요. 건강한. 그래서 건강이 좋아요라고 할 때는 My family are all good입니다. 여기 R을 쓴 이유, family members에서 member를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거는 family members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집의 그 집단이 그냥 7시에 단체로 먹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번 읽어볼까요? 시작. were great moved 되었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쓰면은 감동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this 팀이니까 하나의 팀이잖아요. 근데 왜 복수동사 썼을까요? 감동을 받으려면 팀의 구성원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수랑 복수를 뭐로 구별한다? 뜻을 가지고 구별한다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시면 6번 같은 경우는 families라고 쓴 거는 여러 개의 가정들을 얘기하니까 families를 쓴 거고요. 7번은 jewelry에서 배심원단 덩어리 하나. 그래서 요 덩어리는 6명이에요니까 동사를 단수 썼고요. 8번은 all the jewelry were 라고 쓴 거는 구성원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황 보고 판단하자입니다. 자, 두 번째 police입니다. police. 자, police는 여러분 policeman이나 police officer랑은 달라요. policeman이나 police officer는요 그냥 일반적인 가산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찍어 하면 돼요. 근데 경찰이라는 말은 한 명을 가지고 경찰을 만들 수는 없어요. 원래 이 police라는 단어는 경찰 권력 집단을 뜻합니다. 경찰 권력 집단. 한 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적어도 2명 이상 복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policeman, police officer는 복수 단수 표현을 하지만 police, 보통 앞에 더를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얘는 무조건 복수 동사랑 씁니다.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찰 권력 집단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복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집단을 형성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집단. 네모칸 보면요. gentry, peasantry, 오른쪽에 clergy, nobility 이런 애들이 있는데 gentry, peasantry, clergy가 어휘상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peasantry 같은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 소작농을 peasantry라고 해요. 중세 시대에 그 권력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peasantry라고 합니다. 집단을 표현하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폴리스잖아요. 근데 무조건 R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고요. 동그라미 2번은 더 police 뒤에 have 복수 취급한다. 동그라미 3번 policeman 그랬으면 그쵸. man은 한 명 M-E-N policeman 했으면 복수 취급하는 거. 이 정도 됐고요. 3번은 뭐냐면 cattle이 아니라 cattle은 단어가 소떼예요. 떼. 집단. 그러면 소떼가 되려면 소가 몇 마리 있어야 돼요? 여러 마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at
캐틀이라고 쓰면 소 한 마리 아니라 단어 자체가 여러 마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수동사를 쓰겠죠. 그 밑에 poultry, 가금류라는 게 있는데 poultry는 외국 여행 갈 때 그 조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 바다 물고기냐 아니면 생선이냐, 바다 물고기 생선이지. 그러니까 무슨 류 이렇게 고기 종류 같은 거 할 때 마트 장 볼 때 보시는 단어예요. poultry. 그다음에 vermin, 해충. 이건 조금 어렵지만 우리 어휘 같은 거에 가끔 나와요. 얘를 물어본다기보다 얘를 활용해서 vermin은 해충이라는 뜻이라서 해를 끼치는 사람, 동물, 벌레 다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문법에서 중요한 건 아까 cattle이 중요했고요. 오른쪽에 fish, 아래에 있는 people 이 정도가 중요해요. fish는요, 무조건 fish 뒤에 es를 쓴 표현은 없습니다. fishes라는 표현은 없어요. 무조건 fish는 fish예요. 그런데 얘가 가산인 경우도 있고 불가산인 경우도 있어서 자, 가산일 때는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생선은요? 저는 사실 제주도에서 컸어서 물고기랑 생선이 똑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를 먹어요? 생선을 먹어요? 그렇죠? 생선은 살아있는 물고기잖아요. 음식의 요리 종류는 생선인 거고요. 물고기는 저기서 파닥파닥파닥 되는 애들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게 왜 구별이 중요하냐면 생선, 음식의 종류로서의 생선은 파는 사람이 크게 도막을 칠 수도 있고 작게 도막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위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불가산 명사. 그런데 밖에 돌아다니는 애들은 물론 쓰기는 fishes라고 쓰지는 않지만 fish라고 쓰지만 복수 표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fish 해놓고 뒤에 복수동사 쓰는 것도 가능해요. 언제? 살아있는 물고기가 여러 마리일 때. 단 fishes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people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마 어려서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단수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죠? 단수의 사람? person. 복수는요? 진짜? 우리 승강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확인해봐야지 하는데 확인을 못하는데요. 사용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원의 복수는 뭐예요? 투? 이거 아니고요. 투 아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ones. 또는 같은 걸로 어느 정도 되니까 some이 되겠죠. 그것처럼 person 뒤에 s를 붙여도 괜찮아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같은 표현이 people이 되겠죠. 그럼 이 people이 사람들 이런 뜻이라면 동사를 뭐로 쓸까요? 복수동사 쓰겠죠. 복수동사. 자, 대한민국은 한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지. 누가 한민족이래. 맞아. 그러면 상처받아요. 맞죠? 우리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민족들이 있죠. people을 가지고 사람들 이럴 때는 당연히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people인데 갑자기 단수 취급이 돼 있어. 그럼 그거 뭐죠? 민족. 하나의 민족인 거예요. people인데 뒤에 s가 또 붙었어. 그럼 뭐예요? 민족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어가 민족이라고 할 때는 people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단수 복수하면 되시고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단수는 person, 복수는 persons 또는 people이 된다. 요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가볼게요. 451쪽. 451쪽. 거기서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읽어보죠. 시작. There are a few peoples living together in Korea에서 a few peoples라고 되어 있죠. 몇 민족들이란 뜻이에요. 몇 민족들이. 4번 읽어봅시다. 4번 시작. In the meadow. meadow가 초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cattle are라고 썼어요. cattle 뒤에 s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단어 자체가 복수인 거예요. s는 없지만 단어 자체가 복수. 5번 읽어볼까요? 시작. fish 괜찮아요? 쓸 수 있어? 불가산 명사 아니에요? 잘라진 생선 토막을 낚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물고기 뜻이니까 fish 괜찮아요. 잡혔다니까. 6번 읽어볼까요? 시작.
fish lay eggs. 자, 일단 lay의 시제부터 판단해 볼게요.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왜 현재죠? 다동사. 그쵸? 그것도 근데 진리잖아요. 진리. 물고기가 알랐지 언제 물고기가 새끼 나요? 그럼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잖아. 그쵸?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lay는 현재 시를 쓴 거예요. 현재 시제의 lay는 뭐예요? 타동사.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타동사라서 목적어 쓴 거예요. 근데 자, 현재 시제고 타동사인데 그리고 주어 자리에 s가 없잖아요. 주어 자리에 s가 없으면 동사에 s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정인데. 자, 주어 자리에 쓰이는 fish가 바로 복수명사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넘어가서 물질명사, 불가산명사. 언제 불가산인지는 위에 네모칸에 정리해드렸어요. 단위가 없거나 보이지 않거나 너무 작거나 원자재거나 단어 자체가 분류를 뜻할 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모칸 1번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sugar, salt, sand, rice, powder. 두 번째, butter, cheese, meat, paper, glass는 반죽 덩어리라고 적어들었어요. 영어로는 batter라고 표현하거든요. batter가 뭐냐면 잘라 파는 사람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종이도 보면 여러분 그 펄프 알죠? 펄프. 펄프를 크게 해가지고 잘라서 파는 거죠. 잘라 파는 사람 마음. 그래서 종이는 불가산명사고요. 이게 가산명사가 되면 무슨 뜻이 되죠? 논문도 되고. 요즘은 거의 없어졌죠. 신문도 가능합니다. 신문. 그 다음에 유리는 액체인 거 아시죠? 유리창 오래되면 밑에가 두꺼워지고 위에 가늘어져요. 오래되면. 그래서 되게 잘 깨지거든요. 유리 액체입니다. 이과생들 알고 있죠? 유리는 액체예요. 그런데 그 유리는 당연히 불가산명사죠. 가산명사가 되면 무슨 뜻일까요? 유리컵. 우리 아까 a glass of 봤잖아요. 유리컵은 가산명사예요. 그리고 glasses라고 항상 복수로 쓰면 두 개짜리 많이 끼고 있잖아. 안경. 그렇죠. 안경. 그래서 뜻에 따라서 가산, 불가산, 복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됐고 3번의 액체 water, milk, beer, coffee, snow, rain. 액체는 셀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동그라미 3번에서 동그라미 2번과 3번 waters 했을 때는 바다 이건데요. 이렇게 복수 형태가 됐을 때 뜻이 바뀌는 것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또 나와요. 좀 이따가. 세 번째 가산이 되면 판매 형태다라고 해서 생활영어 같은 거에서 이거 뭐지 이러지 마세요. 네 번째 원료, 재료 셀 수 없습니다. gold, silver, iron, food, meat, fish, oxygen, nitrogen 이런 거 원료이고요. 자, 아이언을 만약에 센다면 뭐겠어요? 아이언 셀 수 있다라면? 그렇지, 다리미. 잘했어요. 쇠 있잖아요. 쇠. 이게 물질 세계에서 쇠를 얘기하면 셀 수 없어요. 근데 가산명사가 되면 다리미, 쇠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food 봤는데 여러분 food은 우리 food이라고 쓰기도 하고 food 뒤에 s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식량, 먹을 거의 뜻에서는 불가산명사가 맞아요. 근데 먹을 거의 각각의 종류를 얘기한다면 food 뒤에다가 s를 붙일 수 있어요. fruit죠, 과일. fruit도 사실 불가산명사예요. 그런데 과일 종류 여러 개를 얘기할 때는 fruit 뒤에 s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다섯 번째, 기체는 당연히 못 씁니다. air, fire, steam, smoke, lightning인데요. 특히 fire 같은 거는 우리 가산명사로 가끔 나와요. fire가 가산명사가 되면 무슨 뜻일까요? 화재, 사건. 그죠? 일어난 벌어진 일은 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거 기본 뜻일 때는 가산, 불가산 그냥 외우시고 혹시나 뜻이 바뀌었다면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닐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시험은 얘를 심각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453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가산 같지만 영어에서는 불가산이고요. 이거는 토익에서도 항상 물어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단위이거나 단위가 없거나 종류를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furniture는 부류를 뜻하는 거예요. furniture, 가구류. homework에서 job을 가지고 일을 뜻하잖아요. job은 셀 수 있어요. 근데 work은 그냥 개념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work이든 homework이든 셀 수가 없습니다.
luggage, baggage는 큰 가방에 담으면 개수가 많을 거고, 아니지, 큰 가방은 개수가 적을 거고 작은 가방은 개수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단위가 없어서 luggage, baggage 불가산이고요. equipment는 동사인 equip에서 왔어요. 장착하는 거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입니다. 하지만 tool, device 이런 건 가산이고요. 우편물 한 번에 길게 많이 보낼 수도 있지만 나눠서 여러 개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불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lothing, 의류 못 세고 날씨 셀 수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weather. 흐린 날, 흐리고 맑은 날 이거 분류하면 흐리고 조금 맑은 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후는 나눌 수 있어요. 아열대, 온대, 냉대 나눌 수 있지만 weather는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merchandise는 상품이라는 종류를 뜻합니다. 오른쪽에 가서 produce는 명사로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그때 이걸 동사로 판단하셔서 이게 뭐지? 이러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stationery, 문구류란 뜻입니다. poetry는 산문의 반대, 운문이라고 할 때 poetry라고 하는 거예요. poem, 시 한 편이면 poem은 쓸 수 있어요. 요거는 토익이나 일반 영어에서 poetry하고 poem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scenery, scenery, weaponry, jewelry, pottery 보면 전부 다 RY로 끝났죠. RY는 부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라서 불가산이고요. 거기에 Y나 RY가 빠지면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네모칸에 단어는 많이 있지만 furniture, homework, luggage, equipment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셀 수 없는 명사 항상 많든 적든 항상 단수 취급하는 게 중요해요. 네모칸. 자, 네모칸에 역시나 단어는 많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금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게 좀 흩어져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advice. 충고 하나 해줄게 했을 때 정말 하나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dvice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러면 many advice예요? much advice예요? much advice가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beauty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가산명사가 되시면 뜻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미인인 가산명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좀 내려가셔서 difficulty 지나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수거 아시죠? 뭐죠? have difficulty, ing 이거죠. 거기에 difficulty라고 쓰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뜻이고 difficulties 이렇게 가산명사로 바꾸면 어려운 점들, 어려운 사항들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됐고 제일 밑에 evidence 이건 토익에서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가끔 나와요. evidence 왜냐면 증거품 1호, 증거품 2호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증거라는 거는 개수를 나누는 게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vidence는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에서도 그냥 나머지 여러분이 보시는데 가운데 조금 아래 information 알아두셔야 돼요. information 정보 셀 수 없습니다. 단위가 부정확해서 그렇고요. 밑에 보시면 knowledge하고 news가 있어요. many knowledge예요? much knowledge예요? 그렇죠. 지식이 많다라고 했을 때 많고 적음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knowledge는 불가산 명사, news는 s는 동서남북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거의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받으시고 이게 명사다라는 거랑 보통은 불가산 명사로 쓴다라고 보면 좋겠고 그 밑에 very 형용사 아주 그래라고 해서 very 형용사 대신에다가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very beautiful이죠. She's very beautiful 이러면 돼요. She's very beautiful 이러면 되는데 여기다가 자, she is beauty 맞을까요? 될까요? She is beauty 안 돼요. 연애에서 사랑에 빠졌을 때는 쓸 수도 있겠지. 그녀는 아름다움 그 자체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she is 해놓고 아름다운 상태야 beautifully 맞아요. 근데 강조하고 싶으면 와 그녀는 아프로디테야 막 이런 식으로 미라는 것 그 자체는 beauty 그냥 쓰지 마시고 beauty itself 아름다움 그 자체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빈출 포인트는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고 오른쪽에 네모칸 2번 요거는 조금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예문 볼게요. Jack 볼게요.
Jack had the kindness. 해석 가능하시죠? Jack had the kindness. 잭은 친절함을 가지고 있다. 있고요. 뒤에 투부정사 붙여서 to tell me the way. 나한테 말해줄 친절함을 가지고 있다.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똑같은 거는 아래에 Jack was kind. 친절했어. Enough to tell me the way. 밑에 거는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위에처럼 뭐뭐를 가지고 있다. 투부정사 할 정도라고 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고 3번에 별표가 되어 있는 이유는 of 뒤에 추상명사, 형용사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문장에서 수식할 수도 있지만 무슨 자리에 쓸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응? 무슨 자리? 보어 자리. 나 쉬는 시간 넘겼어요? 아닌데 왜 이런 반응? 네. 네모 3번 of 뒤에 추상명사는 형용사를 사용할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쓸 수 있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of importance를 보시면 important랑 똑같구나 알아보셔야 되고 밑에 of value를 보시면 valuable, 가치 있는 이런 뜻이구나. of use를 보시면 유용한, useful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of no use 보면 useless, 쓸모없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읽으면서 얘 뭐다? 형용사 대신에 썼구나 라는 거예요. 형용사 대신에 썼구나. 밑에 4번은 전치사랑 추상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직역을 하면 첫 번째 with is, 쉬움을 가지고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그 밑에 with fluency면 빈도수를 가지고예요. 빈도수를 가지고 뭔 말이야? 자주.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를 부사로 해석하면 된다인 거고 오른쪽에 가면 by chance 이게 우연이란 뜻이에요. 이건 작문 같은 거 할 때 by chance가 뭐지? chance가 가능성, 기회 뭐 이러니까 뜻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에 by accident, 사고로 아닙니다. 영작에 사고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사고로 아니라 뭐다? 우연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전치사 to에다가 누구누구의 감정 이랬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게도 라고 생각하세요. 뭐뭐 하게도. 그래서 이 to가 에잖아요. 에. 그러면 to one's grief, 슬픔에 이게 뭐지? 누군가의 슬픔에 그때는 그 사람이 슬프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456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셀 수 있어요, 없어? 여기 이제 묶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앞에 문제 풀 때나 좀 이 말 저 말 나왔었잖아요. 그게 여기 묶여 있으니까 고민되셨던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지나게 된 거 있죠. glasses. 무조건 glasses를 쓰면 얘는 무조건 그렇게 썼을 때는 안경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컵은 가산명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성공이나 실패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과 실패. 그거는 당연히 못 세는 거예요. 근데 세는 걸로 바뀌었으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또는 성공한 일, 실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고 그 밑에 페이퍼를 볼까요? 페이퍼. 이거 오늘 했잖아요. 종이는 셀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펄프의 형태니까, 반죽의 형태니까. 그렇지만 셀 수 있으면 신문이나 논문, 서류 이런 식으로 바뀐다인 겁니다. 그리고 화재 사건도 있고요. 뭐 철이라든지 미인 다 밑에 쭉 적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네모칸 2번에 일반 명사로 바뀌는 고유명사 있는데 여러분 고유명사가 뭐예요? 고유명사? 이름인 거잖아요. 이름인데 이름일 때는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하나가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번인데 이거는 7급 하시는 분들 보시면 돼요. 7급 하시는 분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I bought a BMW. 나 하나의 BMW 샀다? 그 회사 제품을 샀다는 뜻이겠지. 나 BMW 있어. 나 벤츠 있어. 여러분이 벤츠 소유주야? 거기서 만든 물건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My teacher is a Hitler. 뭐지? 그러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He is married to a woman who was a smith. 한 명의 스미스라는 거는 그 집안 사람 한 명이라는 뜻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가끔 보실 겁니다. 사람 이름 뒤에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 부부를 뜻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5번처럼 이름이 똑같은 여러 명의 사람을 뜻할 수 있어요.
되셨어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457쪽. 단수, 복수 중에서 헷갈리는 아이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많이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단수, 복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child, children, ox, oxen, person, persons, one, ones. 아까 했던 거죠? 두 번째, man, man, woman, women, tooth, teeth, foot, feet, goose, geese. 여기서 단수, 복수 은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치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기본 상식 수준에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3번은 좀 아셔야 됩니다. 다 알라는 게 아니라 means. min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eans라는 표현 맞는 거예요. means가 무슨 말이죠? 하나의 수단 이런 뜻이에요. 한숨 나와서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species는 우리 종속, 과목, 강문기 할 때 종, 그죠? 그런 부류를 말하는 건데 단어 자체가 species입니다. 그러면 one species도 맞고요, two species도 맞아요. 무조건 species는 species라고 합니다. 그리고 sweep, sheep은 양. 밖에서 보면 이렇게 몽글몽글 해 보이죠? sheep 뒤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sheeps라고 할 때는 ship, 배들 이런 뜻일 때만 sheeps라고 하는 거고요. 동물 양은 sheep 뒤에 s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 세잖아요. 양 한 마리 one sheep, 양 두 마리 two sheeps 이러면 가서 한 대 맞고 깨는 거야, 그렇죠? two sheep 이렇게 s 붙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series, 우리 연속물이라고 할 때 series라고 그냥 단어 자체를 그냥 쓰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dozen이 있는데 dozen 뒤에 만약에 s를 쓰면 12개 덩어리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십이 되겠죠. 우리말로 치면 수십. 그래서 dozen은 12개라고 정확한 숫자를 얘기할 때는 뒤에 s를 안 붙입니다. score도요. score는 20개 덩어리거든요. 20개 덩어리 하나는 score예요. score.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salmon인데요. salmon, 살몬 아니고 salmon. salmon 뒤에 s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상태에서도 복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salmon은 사람에 따라서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s가 없어도 복수 표현이라고 보세요. 뭐랑 똑같다? fish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fish. 그 정도 정리하시고 밑에 4번은 얘를 틀리게 내지는 않는데 단수 복수의 쓰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fungus가 곰팡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fungus. 근데 fungi가 단수예요. 그래서 fungus는 복수 취급인 거고 오른쪽에 stimulus 워낙 많이 들어봤잖아요. stimulus. 근데 stimul이라는 거 독해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이거 무슨 단어지 하지 마시고 자극을 사실 단수 표현하는 거다. 근데 우리 focus라는 말 너무 잘 알아요. focus. 그리고 동사로도 쓰죠. 동사일 때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focus 전치사. 와, 박자가 한 7초 걸렸나 봐. focus on이 좀 더 중요하지만 focus가 명사를 쓸 때는 복수예요. foresi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아랫줄에 미디어, 우리 많이 쓰는 미디어, 언론, 매체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원래는 medium이라는 단수가 있어요. medium. 그리고 우리 박테리아잖아요. bacteria. bacteria는 사실 복수예요. 미안해요. bacteria는 bacterium이라는 게 있어요. 단수가 bacterium이에요. 그 박테리아라고 많이 하죠. 왜 그 세균 한 마리 한 마리 얹어 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하고 데이툼 알아두세요. 우리 다움 하죠. 다움이 아마 여기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복수예요. 데이터 복수. 데이툼은 단수. 그래서 우리 criterion, criteria, phenomenon, phenomena, crisis인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media, cris, 데이터 막 쓰고 있잖아요. 이게 단수 복수의 형태가 원래는 있다 정도로 보시고 데이터랑 데이툼 알아두세요. 데이터랑 데이툼. 그러니까 데이터 해놓고 복수동사 쓴 거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자료 했을 때 information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불가산명사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뭐다? 복수명사다. 데이터 뭐라고요? 복수명사. 그리고 세균, 우리 박테리아라고 흔히 말해요. bacteria. 세균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잖아. 언제 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생물학자 이러면 몰라도. 그래서 bacteria, 복수다. 요 정도만 생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가 틀리게 나오면은 토익이에요. 우리 공시는 웬만하면 틀리게 나오지 않아. 그렇지만 알아두신다면 단수명사, 복수명사 된 게 뭐냐면 명사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뜻을 이룰 때
그냥 이거 알면 돼요. 여러분 신발 파는 가게를 영어로 뭐라고 하실래요? 신발 가게 안 가요? 인터넷 주문하고 말아요? 자, 신발은 영어로 뭐라고 할 거예요? 슈예요, 슈즈예요? 네. 신발을 한 짝만 신고 다녀요? 두 짝이라고 표현한 거 맞나요? 그러니까 한 켤레가 되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하나를 말할 때가 슈예요. 슈. 그런데 슈즈라고 해야만 한 켤레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반적으로 슈즈라고 해야만 한 켤레가 되는 건데, 그럼 신발 가게에 슈즈 스토어라고 안 해요. 슈 스토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개념을 이룰 때 앞에 거는 대부분 단수로 씁니다. 슈즈 스토어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슈 스토어. 꽃가게는 뭐야? 꽃가게. 플라워즈 아니죠? 플라워 스토어 또는 플라워 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이 두 번째 표현들 기출 보면 나오는데 이게 그 뜻이구나만 알면 돼요. 복수를 틀리게 써서 나온 적은 없거든요. 자, 뭐냐면 우리 passerby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son-in-law, 법안에서 아들이니까 사위. 그리고 forget me not, 꽃 이름이에요. 나를 잊지 마세요. runner-up은 2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써있냐면 원칙은 뒤에 명사에다가 복수를 쓰는 건데 이건 뒤에 명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게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s를 붙인다인데 이거 틀리게 나오진 않습니다. 단어 뜻은 알아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건 뜻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냥 다 복수를 써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아마 수첩 같은 거 살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do's and don'ts. 사서 쓰지 않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돼가지고 목록 써가지고 했으면 안 했으면 체크하는 거. 아니면 찬반할 때 pros and cons인데 여기에서 3번은 독해하실 때만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4번은 조금 알아야 됩니다. 4번에서 한숨 자꾸 쉬지 마. 미안하잖아. 아니요, 한숨 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산소를 먹는 거니까 좋은 건데 자꾸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자, arm은 무슨 뜻이죠? 팔이에요. arm 뒤에 s를 붙여야만 무기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arm trade 그러면은 신체 매매가 되는 거예요. 장기 매매. 그래서 armed trade, s가 있어야만 그 뜻일 때. 그 다음에 customs office, 공항에 있는 거 있죠. 세관. 여러분 중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customs office, s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s가 없으면 무슨 뜻이죠? custom? 관습. 습관 이런 뜻이에요. 관습. 그 다음에 은행 통장 뭐라고 하죠? savings account입니다. 그냥 savings까지만 쓰기도 하는데 saving까지만 있으면 전략, 저축이라는 뜻이라서 은행 계좌를 말하고 싶으면은 a saving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목록이 자꾸 나와, 그치? 복수형이 되면 뜻이 달라지는 명사인데요. 왼쪽에 있는 뜻은 여러분이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거여야 돼요. 오른쪽에서 몇 개만 보는데 아주 가끔 우리 시험에 airs가 나와요. airs가 찼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air 그냥 공기는 당연히 s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공기가 빡빡빡 들어간 건 뭐예요? 펌프질 해가지고 공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우와 내가 말해 이러잖아요. 허풍, 허세라는 뜻에서는 air를 씁니다. 그 다음에 customs는 아까 customs office, 세관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던 거고요. water 뒤에 s가 있으면 물들이 모인 곳 어디예요? 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clothes 뒤에 es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천들이니까 옷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work은 가산명사가 되면 업적, 작품 이렇게 업적, 작품 이건 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time, 시간은 셀 수 없지만 횟수, 2 times, 3 times 이런 식으로 시대나 횟수를 뜻할 때는 가산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 무기라고 할 때 arms죠. 그 다음에 매너하고 매너즈하고 사실 실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수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매너 좋다 아니에요. 매너즈가 좋은 겁니다. 매너는 방법이라는 뜻이고 매너즈라고 해야만 예의 범절인데 자꾸 우리 매너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매너즈 참 좋네.
여러분 매너즈 좋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서 우즈가 돼야 되겠죠. 매너 좋은 우즈가 아니라 매너즈가 좋아야 돼요. 즈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굿즈라는 표현은 여러분 많이 쓰시죠? 무슨 뭐 K-pop 굿즈, 뭐 카카오 프렌즈 굿즈를 써요. 굿은 보통은 형용사예요. 보통은 형용사. 뜻이 뭐죠? 좋은이죠. 그런데 얘가 명사로도 써요. 그때는 좋은 거, 이득, 혜택 이렇게 명사도 되고요. 지금처럼 s가 붙어 있으면 얘는 상품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상품. 그 다음 그 밑에 pains라는 거는 거의 속담 같은 거에서 나오거든요. 수고. 아파 이런 데는 아픔은 사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일 하셨네요. 이럴 때는 s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근무할 곳 어디서 근무하게 되죠? 정부 당국에서 근무할 거잖아. 그쵸? 권력을 가진 데서 근무할 거죠. 그래서 권력, 권위라고 할 때는 authority, 불가산 명사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은 authorities인 거예요. 우리 관련 당국 이런 거 할 때 authorities. 그리고 아까 나왔던 means는 수단, 재산 이렇게 씁니다. 재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good means를 가진 사람이야 무슨 말이죠? good means를 가진 사람이야? 뭘 가진 사람이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네, 좋은 재산, 많은 재산인 거예요. good means는 좋은 재산이 아니라 많은 재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me는 동사로도 쓰죠. 동사 뜻은 뜻하다, 그렇죠. 의미하다, 뜻하다 이고요. 형용사도 됩니다. 뜻은 비열한, 그렇죠. 야비한, 비열한. 그래서 me는 뜻이 많기 때문에 뭐 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밑에 항상 복수를 쓰는 거 이거 사실 여러분 영어 처음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pants, trousers, socks, scissors, glasses, shoes, gloves. 왜냐하면 양쪽이 있어야 하나의 물건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2번 belongings, savings, surroundings, drinkables. 생긴 거는 명사 아니게 생겼어. 그쵸? ing가 붙었으니까 동명사거나 형용사 또는 able이니까 형용사가 생겼잖아요. 하지만 얘는 뭐다? s를 붙여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s를 붙여서 명사가 돼요. belong은 속하다라는 동사였잖아요. 근데 belongings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물건들 있죠? 그거를 belongings라고 합니다. savings, 저금, 저축 이런 뜻이고 surrounding 뒤에 s를 붙이면 주변 환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drinkable 뒤에 s 붙어 있잖아요. 꼭 형용사같이 생겼죠. 하지만 얘는 뭐다? 음료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형용사 부사 가면은 생긴 거는 형용사인데 명사로 쓰는 애들 그럴 때 또 나와요. 자, 5번. 4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5번에서 몇 개는 좀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질병, 병 종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easles, blues, diabetes, rabies. 이런 아이들은 s 붙어 있죠. 그럼 복수동사 쓰나요? 아니요. 그냥 이름 자체가 s가 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easles, blues, diabetes, rabies.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s가 붙었지만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이름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름 자체가. 자, 두 번째 좀 읽어볼게요. 시작! darts, checkers, billiards, bowls. 얘도 그냥 게임 이름 자체에 s가 붙은 겁니다. 운동 경기. 여러분 근데 스포츠는 어때요? 스포츠? 영어 단어 스포츠 가산명사예요. 하나의 운동을 읽었으면 a sport 스포츠라고 해요.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복수명사로 쓴 거예요. 자, 세 번째 국가명. 요거는 더의 사용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한번 했었거든요. 국가명 읽어볼게요. 시작! The Philippines, the Netherlands, the United States. 요거 s가 붙어 있어요. 그냥 주들이 여러 개 만들어서 생긴 국가라서 s가 있는 거죠. 근데 주어 자리에 이거 쓰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국가니까 동사는 어떻게 한다? 하나의 동사, 그죠? 단수 동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학문명이에요. 이렇게 복수 취급 써드린 거는 편입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도 질문해서 쓴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단수 취급하는 거 물어봅니다. 즉, 얘가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면은 복수로 쓸 수도 있지만 과목명이라면 s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단수 취급. 과목명 읽어볼까요? 시작! Economics,
ethics, mathematics, politics, statistics, physics. 과목명은 어떻게? S가 있어도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는 S가 있지만 단수 취급.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 자, 1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거 뭐냐면 얘는 그냥 수거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생긴 이유는 원래 개념 자체가 양측이 있어야 생기는 거라서 그래요. 양측이 있어야. 그러면 악수하다 할 때 어떻게 해요? hands. 친구가 되다. make friends.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왜 2명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걔는 기본적으로 악수를 하든 친구를 하든 갈아타든 바꾸든 2개가 있어야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s를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10분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